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그냥 귀엽게 밀당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영상 하나로 그 남자가 당신을 떠올리며 밤마다 미치도록 후회하게 만들 겁니다. 왜 나는 저 여자를 다 가졌다고 착각했을까? 어떻게 해야 다시 그녀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그가 스스로 하게 만드는 아주 은밀한 심리 트리거 5가지. 지금 구독 버튼 누르세요. 끝까지 듣지 않으면 평생 그 남자는 당신을 우습게 볼지 모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1. 즉시 답장해 줄래? 라는 요청을 거절하라. 오늘날 연애에서 가장 무서운 통제는 바로 디지털 점유욕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울리는 메시지. 그의 이름이 뜨는 순간 당신은 문득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바로 답장해줘야겠다. 이 사람이 기다리면 불안해할 거야. 그런데 정말 묘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이 관심이 달콤하게 느껴지죠.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신경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본능적입니다. 남자가 보내는 왜 답장 안 해? 왜 내 SNS 안 봤어? 이 말들은 애정 고백이 아닙니다. 그건 그의 통제 욕구의 다른 얼굴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답장을 늦춘다고 해서 실제로 관계가 흔들릴까요? 아니에요. 그가 불안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지금 그녀의 현실에서 나는 1순위가 아닐 수도 있다. 이 가상의 자리에서 밀려난다는 공포가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항상 즉시 답장해주면 그는 어느 순간 안도합니다. 아, 이 여자는 언제든 나에게 반응해줄 거야. 그때부터 당신은 상상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됩니다. 궁금할 필요도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예측 가능한 여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남자 심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가 더 열중하는 대상은 알 수 없는 여자입니다. 답장이 늦어지는 순간 그의 뇌는 본능적으로 가속도를 올립니다. 지금 뭘 하고 있지? 혹시 다른 사람과 있나? 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나? 이 질문들이 반복되면서 그의 상상력은 현실보다 훨씬 커집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부재감의 마력이에요.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스스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당신을 더 알고 싶어지고 더 점유하고 싶어집니다. 지금 시대의 트렌드는 단순한 밀당이 아닙니다. 밀당은 옛날 방식이에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디지털 무심함이 가장 큰 매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그가 밤 11시에 자? 하고 물으면 당신은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평온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핸드폰 볼 정신도 없었어. 이 말에 그의 머릿속은 다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어젯밤에 뭘 하고 있었길래? 내가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나? 그 순간 당신은 그의 현실이 아닌 상상 속에서 더 큰 존재가 됩니다. 관계 심리학에서는 이걸 가상적 존재 증폭 효과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같이 있는 시간보다 그의 머릿속에서 당신이 차지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남자들은 이 상태에 중독됩니다. 답장이 늦어질수록 당신이 더 특별해 보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곧 더 강력한 끌림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많은 여자가 이런 말을 듣고 억지로 답장을 늦춥니다. 그런데 이건 금방 들통납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정말로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메시지를 보내든 말든 당신의 하루가 변하지 않는다는 태도. 이 태도가 그에게 가장 큰 자극을 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자기완결적인 여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가 이렇게 말하겠죠. 왜 이렇게 답장이 늦어? 내가 연락하면 바로바로 알려주면 좋겠어. 그 순간 당신은 아주 담담하게 미소 지으면서 말해보세요. 나는 핸드폰에 갇혀있고 싶지 않아. 그때그때 답장 못해도 이해해줘. 이 단호함이 그의 자존심을 살짝 상처 입히고 그 상처가 곧 집착의 시작이 됩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여자를 더 쫓아가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즉시 반응하지 않을수록 그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더 간절히 당신을 찾게 됩니다. 이 작은 디지털 부재감이 그 어떤 사랑의 말보다 훨씬 강력한 중독 효과를 주게 될 거예요. 우리만의 룰 만들자는 제안을 거절하라. 사람들은 사랑을 말할 때 늘 확신을 원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이 관계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를 무의식적으로 확인하려 하죠. 처음엔 아주 사소한 제안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하루에 꼭 한 번은 통화하자. 서로 비밀은 만들지 말자. 혹시라도 다른 이성 친구 있으면 말해줘. 이 말들은 겉으로 보면 참 애틋해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사이를 더 진지하게 만들고 싶어 하네. 하지만 그 달콤한 말 안에는 아주 본능적이고 깊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남자가 관계에 이름과 규칙을 붙이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안을 통제하려는 본능이에요. 사랑은 원래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좋았다가 내일 식을 수도 있고, 어제 설렜다가 오늘은 무덤덤할 수도 있어요. 이 언프러딕터빌리티, 즉 예측 불가능성이 연애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하는 남자들은 규칙을 만들고 관계를 정의하며 어디까지나 자신이 안전지대를 확보하려 합니다. 이 순간부터 남자는 당신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핵심이 있습니다. 규칙이 많아질수록 사랑은 점점 습관으로 바뀌고 습관은 결코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지 못해요. 모든 걸 정해두면 그는 더 이상 상상하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당신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사랑의 긴장감이란 늘 모를 것이 남아있을 때만 생깁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린 하루에 한 번 통화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건 그의 불안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당신의 하루를 매일 확인하고 자신이 놓치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얻으려는 심리죠. 이때 많은 여자가 그래, 이게 사랑이겠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바빠서 전화를 놓치면 괜히 미안해지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관계의 중심이 자유에서 의무로 이동합니다. 관계 심리학에서 이걸 규칙의 덫이라고 합니다. 규칙이 생기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뀝니다. 애틋함이 아니라 이 룰을 지켰는지 평가하는 눈빛이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당신을 쫓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모든 게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시대의 트렌드는 분명합니다. 규칙 없는 사랑, 룰 없는 관계. 예측할 수 없는 여자, 자유롭게 흐르는 관계에 남자들은 훨씬 더 중독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호함이야말로 끊임없는 상상과 불안을 자극하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불안할수록 더 집착합니다. 당신이 이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도 있겠다 하는 자유를 품고 있을 때 그는 매일 당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바로 긴장감이 지속되는 관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관계에 룰을 두지 않아. 그 순간부터 설레임이 줄어들거든. 이 단호하고 담백한 말 한마디에 그는 처음으로 이 여자만은 내가 쉽게 가두지 못하겠다 하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무력감이야말로 남자를 중독시킵니다. 남자의 본능은 늘 이중적이에요. 한편으로는 자신이 규칙을 정해 당신을 붙잡고 싶어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신이 그 규칙을 가볍게 거절할 때 더 깊이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는 느낍니다. 이 여자는 나에게 의무감으로 묶이지 않아. 그런데도 매번 나를 선택해준다. 이 자발적 선택만이 사랑의 유일한 증거라는 걸 남자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당신이 룰을 거절하는 순간 관계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로움이 그의 불안을 키우고 그 불안이 그를 당신에게 더욱 매달리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관계에 이름이 필요하다는 건 그가 불안을 숨기고 싶어 한다는 증거예요. 당신이 그 불안을 보듬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는 매일 당신의 마음을 확인하려 들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규칙보다 강력한 유대감을 만듭니다. 3. 내가 다 책임질게 라는 보호 본능을 거절하라. 어느 순간 남자가 당신을 깊이 좋아하기 시작하면 꼭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 해줄게. 너 아무 걱정하지 마. 모든 걸 책임질게. 이 말은 듣는 순간 당신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특히 지치고 외롭고 누군가에게 기댈 구석이 필요할 때라면 더 그렇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야. 나를 위해 모든 걸 해주겠다는데 더 이상 뭘 바라겠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의 보호 본능이 아니라 당신의 자립 본능입니다. 연애 심리학에서 이런 남자의 보호 욕구는 결국 주도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싶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이렇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내 방식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줄게. 라는 암묵적인 프레임으로 바뀌죠.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자기 삶의 중심에서 한 발짝씩 밀려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보호를 받으면 받을수록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학습합니다. 나는 이 사람 없이는 힘들어. 결국 그가 결정해줘야 한다. 내 행복은 이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 감정이 처음엔 달콤하게 느껴져도 나중에는 관계의 독이 됩니다. 당신이 자립심을 잃을수록 그의 마음도 점점 권태로워지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심리 법칙이 하나 있어요. 보호 본능이 충족되면 남자는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다. 남자는 여자를 완전히 내가 책임지는 존재로 만들면 그 순간부터 두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자기 세계에 흡수된 듯한 안정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더 이상 쫓을 필요가 없네 하는 권태. 사랑의 긴장감이 사라지면 관계도 금세 평범해지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남자의 보호 본능을 부정하진 않되 그 보호를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그가 말합니다. 내가 너 대신 이거 처리해줄게.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너무 고마워. 하지만 내일은 내가 결정할 거야. 이 한마디는 남자에게 복잡한 심리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해야 저 여자가 나를 조금 더 필요로 하게 만들까? 이 끝없는 고민과 도전이 그를 당신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듭니다. 최근 트렌드는 분명합니다. 남자가 나 없이 못 사는 여자를 원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은 자기 일에 열정이 있고 자기 결정에 책임지는 여자에게 더 깊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자야말로 자신이 가진 보호 본능이 항상 시험되는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남자는 스스로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났을 때 처음으로 진짜 설렘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 스스로도 누구의 보호에 기댄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과 의지로 쌓아올린 관계를 더 가치 있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나는 내 보호가 고맙지만 나를 완성시키는 건 나 자신이야. 이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태도가 남자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그는 끝없이 스스로 묻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여자가 조금이라도 내 보호를 받아주게 할까? 이 질문이 멈추지 않는 한 그의 마음도 결코 식지 않습니다. 4. 넌 나 없이 안 될걸? 이라는 우월감을 거절하라. 연애를 하다 보면 남자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묘한 우월감을 키워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옆에 있으면 든든해. 내가 도와주니까 내가 더 빛나는 거야. 이 말들이 달콤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달콤함은 그가 당신 위에 서 있으려는 욕구의 씨앗입니다. 그가 아주 작은 친절을 베풀 때조차 마음속에는 이런 자부심이 숨어 있어요. 이 여자는 나 없으면 안 될 거야. 관계 심리학에서는 이걸 관계 우위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남자는 관계에서 자신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신할 수 있으니까요. 이 심리는 특히 두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하루 종일 연락을 기다리거나 그의 기분에 따라 스케줄을 맞추면 그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역시 나 없으면 허전하겠지. 내가 그녀 인생의 중심이구나. 이 자부심이 깊어지면 그는 점점 당신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 우월감을 깨부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주 단순한 한 번의 우아한 거절이에요. 예를 들어, 그가 이렇게 말하죠. 너 오늘도 나 없으면 심심하겠다? 그때 당신은 가볍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니, 오히려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짧은 대답이 그의 자존심을 살짝 급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 이렇게 믿어왔으니까요. 나는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존재일 거야. 당신이 그 믿음을 뒤흔드는 순간 그는 머릿속으로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저 여자한테 특별한 사람인가? 나 없으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사실일까? 이 질문들이 그를 더 강하게 당신에게 매달리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 포인트가 있어요. 남자는 필요한 존재일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안정감을 흔들면 그는 두 가지 반응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1. 자존심이 상합니다. 2. 그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됩니다. 이 모순된 심리가 그를 중독적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든 당신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늘 남자 중심으로 연애하던 커플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항상 내가 있어야 마음이 편해라고 말하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여자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있어도 없어도 완벽해. 그 한마디에 남자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우월감의 왕국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이 정말 특별한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애정을 쏟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가치 과대평가의 붕괴 효과예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 말을 할 때 절대 차갑거나 공격적으로 보이지 마세요. 우월감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분하고 우아한 태도입니다. 그냥 담담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 혼자도 충분히 잘 지내. 내가 있으면 더 좋긴 하지만 없어도 내 하루는 즐거워. 이런 여유가 그를 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여자가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는 여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남자 심리는 정말 단순합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일수록 내가 더 가치 있다. 당신이 이 생각을 무너뜨리면 그는 더 깊이 당신을 연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 여자가 나를 필요로 할까? 어떻게 해야 내 존재감을 다시 증명할 수 있을까? 이 끝없는 질문이 그를 당신에게 더 끌리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연애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은 상대가 없어도 삶이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내 삶은 너로 완성되는 게 아니야. 라고 선언할 때 그는 처음으로 당신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곧 집착의 시작이 됩니다. 오, 당신이 없으면 불행할 거야 라는 감정적 의존을 거절하라. 연애가 깊어질수록 남자는 당신에게 단순한 애정 이상을 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자신에게 끌리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더 큰 확신을 원해요. 그 확신이 뭐냐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이 여자도 이제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지. 관계 심리학에서 이걸 감정적 공생 욕구라고 부릅니다. 사랑이 커질수록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행복과 감정이 자신에게 종속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을 은근슬쩍 흘리죠. 너도 나랑 똑같이 느끼고 있지? 우리 둘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잖아.
이 말들은 처음엔 너무 달콤하게 들립니다. 마치 세상에 단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운명 같은 공감을 나누는 기분이 들죠. 하지만 사실 이건 아주 조용하고 교묘한 심리적 덫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당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나도 이 사람 없으면 허전할 거야. 우리 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바로 그 순간 관계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랑에서 서로를 잃으면 무너지는 중독으로 바뀝니다. 이게 남자가 원하는 최종 단계예요. 그가 떠나면 당신이 무너질 거라는 확신. 그래야 자신이 마음대로 관계를 주도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심리를 정면으로 거절하는 순간 그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집니다. 만약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 둘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잖아. 대부분의 여자는 그 말을 듣고 뭉클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응, 나도 그래. 이렇게 하면 당신은 스스로 그의 감정적 소유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나도 너와 함께해서 행복해. 하지만 내가 없어도 나는 충분히 빛날 거야. 이 단호한 선언은 그의 자존심에 균열을 냅니다. 이때 남자의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1. 충격. 뭐야, 얘는 정말 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야? 2. 두려움. 혹시 내가 필요 없어진다면 어떡하지? 이 혼란이 바로 그를 당신에게 더 깊게 매달리게 만드는 심리적 뇌관이에요. 실제로 상담 사례를 보면 늘 남자에게 감정적으로 기대던 여자가 어느 날부터 자립적인 태도로 바뀌면 남자는 극단적인 불안을 느낍니다. 그동안 자신이 감정의 구심점이라고 믿어온 세계가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니까요. 그 순간부터 그는 당신을 떠날 수 없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는 당신이 자기를 필요로 하길 애써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건 결국 관계의 권력을 쥐려는 무의식적인 전략입니다. 내가 떠나면 내가 불행해질 거야. 이 믿음을 심어줘야 자신이 더 우위에 서 있다고 느끼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그 믿음을 차분하게 거절할 수 있을 때 오히려 권력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대상에게 더 큰 집착을 느끼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여줘야 할 태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 자체로 충분히 행복해. 너와 함께면 더 즐겁지만 내 기쁨은 내 안에 있어. 이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가장 세게 흔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자기 완결적인 여자의 태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남자는 늘 두 가지 상반된 욕구로 당신을 대합니다. 하나, 당신이 자신 없이는 살 수 없길 바란다. 또 하나, 당신이 너무 완벽해서 자신이 더 매달리고 싶어진다. 이 두 번째 욕구가 시작되는 순간 당신은 그에게 가장 치명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가 없으면 불행할 거라고? 아니요. 당신은 늘 자신으로서 빛나는 사람이고 바로 그 사실이 그를 끝없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만듭니다. 지금 이 5가지 거절을 배운 당신은 이제 남자가 쉽게 소유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는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아무리 다른 여자를 만나도 당신만큼 단단하고도 매혹적인 사람은 없다는 걸. 언젠가 그가 문득 당신의 부재를 가장 큰 결핍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선택하는 쪽에 서 있게 되죠.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그가 후회하고 그리워하고 미치도록 다시 당신을 원하게 만드는 것.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언제나 그 어떤 남자도 감히 함부로 다 가졌다고 말할 수 없는 여자라는 걸.